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숙 씨, 정말 당신 맞습니까? 쓸쓸한 겨울 기차역 플랫폼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하얀 머리칼을 뒤로 단정히 묶은 노파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 깊은 주름 너머로 스며드는 눈빛. 그 순간 6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태수 씨? 여인의 입술이 떨렸다. 순간 고요하던 역사는 울음처럼 요동쳤다. 사람들의 발걸음, 기차의 휘파람 소리 모두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세상에 남은 듯 했다.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며 앞으로 뻗었다. 그 손끝이 닿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다. 그날 기차역의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며 60년 전을 되살려냈다.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 묻어버렸다고 생각한 이름이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되살아났다. 반세기 전 같은 역. 플랫폼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군복 차림의 청년 김태수는 낡은 가방을 든 채 눈을 떼지 못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숙. 그녀가 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겠다고 울면서 약속했었다. 정숙 씨, 꼭 와야 돼. 이 순간 놓치면 나는 평생 못 견딜 거야. 그렇게 전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러나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기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승차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태수는 아직 오지 않는 그녀를 기다리며 발을 떼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은 찢어질 듯 했지만 그는 끝내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얼굴을 찾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진 채 기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기차 창가에 서서 끝내 나타나지 않은 그녀를 기다리던 청년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멀리서 보이던 역,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은 얼굴. 태수는 그 순간 인생의 반을 잃은 듯 무너졌다. 한편 늦게야 역에 도착한 정숙은 기적 소리를 들으며 달렸다. 발이 엉키고 숨이 끊어질 듯 했지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있었다. 그녀는 끝없이 달려가다가 결국 플랫폼에 주저앉았다. 멀어져가는 연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은 허공만 붙잡았다. 태수 씨, 미안해요, 미안해. 그녀의 울부짖음은 수많은 발자국 소리 속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현재. 기차역 낡은 시계 아래 두 노인의 눈가에는 같은 눈물이 번져 있었다. 60년 동안 서로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두 사람. 그들이 마주 앉아 눈물을 떨구는 그 순간 잃어버린 세월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기차역 플랫폼의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정숙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스며드는 기억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녀의 청춘은 늘 그날로 되돌아갔다. 1950년 여름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 포성이 멀리서도 들려오던 시절 마을 청년들에게는 하나둘씩 입대 명령이 떨어졌다. 김태수,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던 그 이름도 명단에 있었다. 태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농사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그의 땀 냄새와 꿋꿋한 눈빛은 정숙의 가슴을 처음으로 뛰게 했다. 밤마다 우물가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친 순간들, 손끝이 스칠 때마다 터져나오던 떨림이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숙의 아버지는 마을 유지였다. 그는 딸에게 늘 사람은 신분을 보고 혼사한다. 내가 가난뱅이 집 아들과 어울리면 우리 집안 체면은 끝이다라며 차갑게 못을 박았다. 그러나 두 젊은이는 멈출 수 없었다.
태수는 밤마다 담장을 넘어와 그녀의 창문 앞에서 속삭였다. 정숙 씨, 내가 가진 건 이 두 손뿐이지만 반드시 당신만큼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태수 씨,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 귀에라도 들어가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그래도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언젠가 내가 꼭 당신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날 거요. 그때의 눈빛, 떨리던 목소리, 서로의 숨결까지. 모든 게 잊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얀 종이가 마을로 날아들었다. 전쟁터로 떠나라는 소지병장이었다. 태수의 이름도 거기 적혀 있었다. 정숙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태수 씨, 제발 가지 마요. 가지 말고 나랑 그냥 멀리 도망가요. 정숙 씨, 나도 그러고 싶소.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나라에서 부른다는데 어떻게 등을 돌리겠소. 걱정 마오. 내가 꼭 살아 돌아올 거요. 돌아와서 그때 우리 같이 살아요. 정숙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이 된 듯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안에서는 모든 게 결정되고 있었다. 정숙의 아버지는 그녀를 동네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마음을 굳혔다. 아버지의 눈에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가난뱅이 청년보다 재산과 체면을 보장해줄 사위가 훨씬 중요했다. 내가 그 집 아들과 정을 통했다는 말이 들린다. 더는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이번 가을에 바로 혼례 올려라. 그의 호통은 천둥 같았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반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방에 갇힌 채 태수와 약속했던 기차역으로 가지 못했다. 철창 같은 현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태수는 짐을 싸들고 역으로 향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정숙 씨, 내일 아침 꼭 와야 돼.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봐야 내가 버틸 수 있소라며 간절히 속삭였다. 그러나 그 아침 그는 끝내 그녀를 기다리지 못한 채 군인들이 태운 기차에 올라야 했다. 기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떠나는 순간 태수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창밖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끝내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의 가슴은 늘 허전한 구멍이 뚫린 채로 살아야 했다. 그리고 다시 현재 눈발이 날리는 역 플랫폼.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을 보내놓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태수는 깊은 주름진 얼굴을 떨며 대답했다. 정숙 씨, 나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전쟁터에서도 피투성이 속에서도 늘 당신 이름만 부르고 살았소. 그들의 눈물은 60년 세월을 넘어 마침내 같은 자리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은 거스를 수 없었다. 정숙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방 안에 갇혔다. 창문 너머로 흘러가던 하늘빛은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고 손끝에 남아있는 태수의 체온만이 마지막 희망처럼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 제발요. 저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돌보다도 단단했다. 닥쳐라. 지금 내가 감히 전쟁터 나가는 가난뱅이 놈을 기다리겠다고. 너는 우리 집안 딸이다. 내 혼인은 이미 정해졌다. 그 순간 정숙은 무너져 내렸다.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기차역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발끝에서부터 끌어올랐지만 집안의 눈과 세상의 굴레가 그녀를 올가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전쟁은 점점 격해졌고 소식은 끊겼다. 정숙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부잣집 도련님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비단 이불, 붉은 혼례복, 떠들썩한 잔치. 사람들은 축복의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녀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밤이 깊을수록 태수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만 울었다. 태수 씨, 나를 미워해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한편 전쟁터의 태수는 하루하루가 죽음과 맞닿아 있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참호 속에서 몸을 웅크릴 때마다 그는 오직 한 이름만을 떠올렸다. 정숙 씨. 그 이름이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줄기였다. 기적처럼 그는 살아 돌아왔다. 총상 자국이 남았지만 끝내 목숨은 붙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기다리게 한 건 단 하나, 약속이었다. 역으로 돌아가면 그녀가 웃으며 달려와 줄 거라는 그날. 하지 못한 마지막 포옹을 마침내 이룰 거라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다. 태수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정숙 양은 이번에 부잣집에 시집 갔잖아. 전쟁터에 나간 청년은 죽은 목숨이지. 딸을 앉혀둘 순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수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가 수없이 그려왔던 재회의 장면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밤길을 헤매며 그는 그녀의 집 앞에까지 갔지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자신을 철저히 배제한 세상의 소리였다. 그는 끝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세월은 그렇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태수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여인의 얼굴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정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부유한 가정의 안주인으로 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렸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남편도 자식도 알지 못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다시 현재. 흰머리칼이 희미하게 흩날리는 기차역에서 두 사람은 떨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정숙 씨,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소. 내가 기차에 오르던 그 순간 혹시라도 당신이 달려올까 끝까지 창밖만 바라봤소. 태수의 목소리는 60년 세월을 관통하는 울음 같았다. 정숙은 눈을 감으며 흐느꼈다. 태수 씨, 나는 결국 오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날 붙잡았고 나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단 하루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60년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고 동시에 서로의 눈물 속에서 치유되기 시작했다. 세월은 무자비했다. 강산이 3번은 바뀔 동안 태수와 정숙은 서로 다른 길에서 늙어갔다. 태수는 다시 농사일에 매달렸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운이 좋은 놈이라 했지만 그의 가슴속은 늘 허전했다. 결혼을 권하는 이웃도 있었고 홀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다며 눈물로 애원하기도 했다. 태수야, 내 나이도 찼는데 이제는 제발 집안 좀 일으켜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나는 이미 내 마음을 다 줘버렸습니다. 다른 여인을 아내라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태수는 결국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논밭에 파묻혀 흙냄새와 함께 늙어갔지만 그의 방 서랍 속에는 늘 낡은 손수건 하나가 있었다. 정숙이 젊은 날 우물가에서 건네주던 이름조차 흐릿하게 바래버린 손수건.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 쥐고 혼잣말을 했다. 정숙 씨, 당신은 잘 지내는지. 정숙의 삶 역시 평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허기졌다. 남편은 냉정하고 재산과 체면만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정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그는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도 그녀는 늘 속으로만 울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잠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던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엄마, 왜 울어?
놀란 아이의 목소리에 정숙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바람이 차서 그래. 그 아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읽었다. 세월이 더 흘러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정숙은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맞았다. 그러나 자유는 기쁨이 아니었다. 평생 숨겨온 그리움이 더 선명하게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밤마다 거실 불을 꺼놓고 혼자 앉아 기억 속 태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군복 차림으로 떠나던 날 창밖에서 울부짖던 모습. 그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시리도록 저려왔다. 태수 씨, 나 아직도 당신을 부릅니다. 내 목소리 들리나요? 반면 태수는 늙어가는 몸을 부여잡고도 늘 역을 지나다니곤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기적처럼 그곳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고. 그 희망 하나로 그는 고된 삶을 버텼다. 역의 시계탑을 올려다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날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겠지, 그렇다고 믿어야지. 하지만 가끔씩은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 왜 오지 않았냐고, 왜 그때 달려와 주지 않았냐고.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끝내는 흐느낌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 이제 두 사람은 70을 넘겼다. 흰머리와 주름, 무거운 세월을 짊어진 채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러나 운명은 끝내 그들을 같은 자리로 이끌었다. 정숙은 손녀 유나의 졸업식에 가기 위해 기차역에 들렀고 태수는 오래된 습관처럼 역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발이 흩날리던 바로 그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숙은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말했다. 태수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술을 떼었다. 정숙 씨, 이제야 다시 봅니다. 60년 세월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며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떨고 계세요? 옆에 있던 손녀 유나가 놀란 눈빛으로 정숙을 붙들었다. 정숙은 대답 대신 허공을 응시한 채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을 가리켰다. 유나의 시선이 따라가자 눈발 속에서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눈가를 붉히며 일어나고 있었다. 태수 씨. 정숙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그 한마디가 기차역의 공기를 멈추게 했다. 태수는 천천히 다가왔다. 발걸음마다 무너져 내릴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재회였지만 막상 눈앞에서 마주한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라졌다 믿었던 사람이 살아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숙 씨, 나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에요, 나예요. 이렇게 늙어버린 나, 태수 씨 앞에 서 있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유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풀어내듯 입을 열었다. 유나야, 저분은 내 젊은 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란다.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평생 품이 있고 절제된 모습만 보아왔던 할머니가 저토록 떨리는 목소리로 한 남자를 부르는 건 처음이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다. 태수는 주름진 손을 내밀며 말했다. 60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소.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희망 하나로 살아왔소. 정숙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얹히자 마치 청춘의 온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의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회한이 흘러내렸다. 나는 결국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죄스러워서 당신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렸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요, 정숙 씨.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소.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소.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요.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두 노인에게 꽂혔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발걸음을 멈추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분들 오랜만에 만난 옛 연인 같아.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유나를 바라봤다. 얘야, 사람의 마음이란 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단다. 너도 언젠가 사랑을 만나면 그 마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깊은 울음을 보았다. 태수는 눈발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정숙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몇 번의 계절이 남아 있어요.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 다 나눠야 해요. 60년 동안 숨겨온 마음 다 꺼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발이 흩날리는 플랫폼 위에 서 있었다. 기차가 도착해 휘파람을 울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차의 차가운 바람이 플랫폼 위를 스쳤다. 역사 안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사람들을 재촉했지만 정숙과 태수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정말 이분이 첫사랑이에요?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비밀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그래, 유나야. 내 할머니는 젊은 날 이분과 약속을 했었단다. 전쟁이 나기 전날 밤 우린 서로 꼭 다시 만나자고 평생 함께 살자고 그렇게 약속했지. 유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늘 조용하고 온화한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가슴속에 이런 뜨거운 이야기를 품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전쟁터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지. 정숙 씨가 역에 나오기로 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소. 나는 창밖만 보며 울었소. 내 가슴은 그날로 이미 절반이 무너져 버렸소. 정숙은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다. 나는 갇혀 있었어요, 태수 씨. 아버지가 절 막아서서 문 밖조차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발버둥 쳤지만 결국 기차는 떠나버렸지요. 그때부터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유나는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정숙은 손녀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 세대에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 시절 여자들은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단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체면이라고, 집안의 명예라고 늘 그렇게 강요당했지. 나는 결국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단 하루도 태수 씨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태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소.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정숙 씨가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소. 그 뒤로는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소. 내 집은 늘 비어 있었고 내 가슴은 늘 정숙 씨로 가득했소. 그들의 대화는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도 흘러들었다. 지나가던 이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두 노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저게 진짜 사랑이지. 유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아프고 큰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다는 걸. 이제라도 할머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손녀의 눈빛 속에서 위안을 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나야. 이제는 더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정숙 씨,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난 게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제는 후회 없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싶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60년 세월의 고통과 기다림이 녹아들어 있었다. 기차역의 공기는 한동안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그러나 정숙과 태수의 재회는 곧 가족들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며칠 뒤 정숙의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큰아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유나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떤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울고 계셨다고 사실입니까?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란다. 내 젊은 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지.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둘째 딸 은주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은 흔들리는 자식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나는 평생 아버지 곁에 살았지만 내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단다. 그 사람은 전쟁 때문에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억지로 시집을 가야 했지. 그 뒤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민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머니, 그럼 저희 아버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속이면서 사신 거예요? 정숙은 눈물이 차올라 결국 흐느끼며 대답했다. 속일 수밖에 없었단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인 거스를 힘이 없었어. 나는 그냥 가족의 틀 안에 갇혀 살 뿐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도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미안하다. 은주는 눈가를 훔치며 낮게 중얼거렸다. 평생 품이 있고 단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결국 여인이셨군요. 그날 저녁 정숙은 자식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한 뒤 홀로 방에 앉았다. 그러나 곧 들려온 두드림 소리에 문을 열자 태수가 서 있었다. 그는 일부러 집을 찾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발걸음이 이끌려왔다. 정숙 씨, 괜찮으시오? 내가 괜한 소동을 일으킨 건 아닌지.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평생 가슴에 묻어둔 돌덩이를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아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 자식들은 괜찮겠소?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언젠가 부모도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리라 믿어요. 그때 문틈 사이로 손녀 유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태수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정숙과 태수는 동시에 놀란 눈빛을 보였다.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사람 마음은 세월로도 지울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 두 분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구나, 아가. 내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날 밤 정숙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비록 자식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손녀 유나의 말 한마디가 두 노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며칠 뒤 정숙의 집 거실은 다시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큰아들 민호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첫사랑이라니요. 이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민호야, 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내 가슴에 묻은 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 그러자 민호는 더 크게 소리쳤다. 그럼 저희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살았다는 걸 아들로서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손주들까지 모욕하지 마세요. 순간 둘째 딸 은주도 끼어들었다. 오빠, 그만해. 어머니도 사람인데 어머니 인생에도 청춘과 사랑이 있었던 거잖아. 민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봤다. 너는 지금 어머니 편을 드는 거냐? 이건 집안의 수치야. 정숙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 남편에게도 너희들한테도 단 한 번도 진심을 말하지 못한 채 그게 내 형벌이었어. 그런데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싶을 뿐이다.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가면을 쓰고 살라는 거냐? 방 안이 순간 고요해졌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섰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제가 원망받을 거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정숙 씨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남은 세월 동안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왔을 뿐입니다. 민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어머니 인생을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사랑이라고요?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곧게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내 그날 역에서 떠나던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소. 내가 더 강했더라면, 내가 그녀를 데려갔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요. 평생을 가슴속 죄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녀를 향한 내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없었소.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태수의 팔을 꼭 잡았다. 그만해요, 태수 씨. 우리 둘 다 충분히 고통받았잖아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와 태수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도 아직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가 왜 늘 쓸쓸한 눈빛을 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가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낮게 중얼거렸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진심을 말씀하신 거라면 언젠가는 이해해야겠지요. 태수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정숙을 향해 말했다. 정숙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소. 이제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숙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래요, 태수 씨. 늦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봐요. 그날 밤 정숙의 집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깊은 상처와 치유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재회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다. 장날마다 사람들은 모이면 수군거렸고 지나가는 노인네들 입에서도 험담이 흘러나왔다. 70이 넘은 노인네들이 무슨 첫사랑이니 뭐니 망측한 일이지. 에이구, 그 정숙 할머니도 체면 다 버렸네.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 남자 태수 말이야, 평생 장가도 안 갔다더니 결국 남의 집 여자를 못 잊은 거지. 그 말들은 비수처럼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시장에 나가도 교회에 가도 어디서든 눈길이 따라붙었다. 정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태수 씨, 우리가 잘못된 걸까?
나는 이제 와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비웃기만 하네요. 태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숙 씨,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소? 사랑했을 뿐이잖소. 그저 그 사랑을 이제야 다시 찾았을 뿐이잖소.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유나조차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수군거림을 들었다. 너네 할머니 요즘 소문 다 퍼졌던데? 옛날 남자랑 다시 만났다면서.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꿋꿋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할머니는 첫사랑을 다시 찾으신 거야. 나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해. 그 당찬 대답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유나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정숙은 손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얘야, 내가 괜히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가 진짜 사랑을 지킨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녀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고맙다, 유나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구나. 하지만 마을 어른들의 눈길은 더욱 차가워졌다. 며칠 뒤 교회 예배가 끝난 뒤 몇몇 노인네들이 태수를 둘러싸고 말했다. 태수야, 이 나이에 이제 그만해라. 체면도 지켜야지. 정숙 씨는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창피한 꼴을 당하고 있잖아.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곧 또렷하게 대답했다. 예, 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또 놓치라고 하시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또 어떤 이는 눈빛을 숙이며 조용히 물러섰다. 그날 저녁 정숙은 태수와 함께 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을빛이 기차 선로 위에 내려앉아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태수 씨,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마음만은 분명하니까요. 태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숙 씨,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세월은 우리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내겐 당신이 전부니까. 정숙은 눈가에 번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해방의 표정이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정숙의 집 거실에는 다시 가족들이 모였다. 민호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은주는 조용히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얘들아, 오늘은 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려 한다. 너희 아버지와 살며 자식들을 키운 것도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내 가슴에 묻어둔 또 다른 인생도 있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 민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승에서라도 원통해 하실 거예요. 정숙의 눈가가 흔들렸지만 곧 단단한 빛이 되살아났다. 민호야, 내 아버지께도 미안한 마음은 평생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눌려 내 인생을 다 잃을 순 없지 않니?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진심을 따라 살고 싶다. 그 순간 태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빗물이 묻은 외투를 벗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호 씨, 은주 씨 다 알아요. 제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지만 전쟁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정숙 씨를 지켰을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무 힘도 없었지만 이제라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지금이라도 정말 함께 하실 겁니까?
모든 시선과 손가락질을 감당하고도 말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인생에 남은 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후회 없는 마지막을 살고 싶습니다. 민호는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건 집안의 수치예요. 주위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그나마 명예는 지킬 수 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바라봤다. 명예라, 내가 말하는 명예는 남들이 만들어준 껍데기일 뿐이야. 나는 그 껍데기에 평생 눌려 살았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을 쓰고 죽고 싶진 않다. 민호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마음이 그렇다면 저는 더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 안에 고요가 흘렀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지지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정숙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 태수는 그녀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정숙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이제는 함께 웃으며 살아봅시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속삭였다.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창밖에는 빗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노인의 눈빛 속에는 긴 어둠 끝에 햇살 같은 빛이 깃들어 있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가족들의 상처도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들의 손은 오래된 기찻길처럼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온기는 청춘 못지않게 뜨거웠다.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 무렵 기차역에 벚꽃이 만개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는 두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숙과 태수였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역에 나와 낡은 벤치에 앉아 긴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청춘 시절의 설레는 기억을, 때로는 각자 지나온 고단한 세월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후회와 그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태수 씨,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더라면, 그날 문을 박차고 나갔더라면. 정숙의 목소리에 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숙 씨. 그건 당신 탓이 아니오. 그 시대가 우리를 가둔 거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오. 그 말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웃음을 함께 띠고 있었다. 마치 오랜 고통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다. 민호는 처음엔 여전히 차갑게 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해갔다. 어느 날 역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태수를 멀리서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도 알 수 없는 물기가 번졌다. 결국 그는 조금씩 어머니의 선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은주는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손녀 유나는 늘 밝은 미소로 두 사람을 응원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다. 처음에는 손가락질이 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대단한 사랑 아니냐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역 벤치에서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두 노인의 모습은 어느새 마을의 상징 같은 풍경이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태수가 정숙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렇게 속삭였다. 정숙 씨, 우리 인생은 늦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소.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오. 정숙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그래요, 태수 씨.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잃어버린 청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듯 두 사람의 어깨를 포근히 덮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젊은 날 기차역에서 놓쳐버린 사랑은 60년 만에 다시 이어졌다. 사랑은 때로 세상의 벽과 세월에 가로막히지만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지키지 못한 사랑일지라도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은 불꽃은 언젠가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픈 기억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그리움 자체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